안녕하세요, 여러분. 줄리스 리빙룸 리다혜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재능이란 건 뭘까? 도대체 나한테 있어서 재능이란 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재능이란 건 뭐지? 어릴 때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소심하고 차분한 아이였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방학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라고, 저더러 발표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움 많은데 나와서 발표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데 세상에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이들의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깔깔거리고 웃고 막 책상을 두드리고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나는 이런 재능이 있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준다. 나에겐 이런 재능이 있구나를 첫 번째로 느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뒤이어서 피아노 연주회가 있었답니다. 피아노 연주회에서 잘 치진 못하지만 그날 연주회가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발표할 때 앞서서 이름하고 소속 학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그 나가기 전에 이름하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놀랬죠. 부모님도 놀래고 선생님도 놀래고 그날 초대했던 친구들도 놀라고. 원장 선생님한테 제가 꿈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원장 선생님이 임기응변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다혜의 꿈은 변호사인 것 같아요. 이러실 정도로 제가 그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6학년 꼬마애가 엄청 이야기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를 느꼈고,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그때 모든 친구들이 이승철 노래를 들었거든요. 이승철 2집이 나왔었을 때인데 다들 이승철 노래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감성에 젖고 이랬는데 저는 같이 그렇게 감성에 젖다가 집에 오면은 라디오를 켜서 베토벤을 듣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베토벤,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더라고요. 많은 그림들이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클래식 듣는다고 절대 얘기 못하고 놀릴까봐 그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고 집에서 저는 그때 클래식 테이프를 사서 베토벤을 듣고 맨델스존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만화책이 있었어요. 저는 여자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남녀공학에 관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쉬는 시간에 보는데 너무 슬픈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펑펑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만화책 보고 운다고. 또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중학생 때는 엄청 활발했거든요. 활발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옆반 아이들까지 다 구경 와서 얘가 만화책 보더니 운다고 그럴 정도로 뭐 그러든 말든 나는 만화책 이렇게 봤는데 너무 슬프니까 막 운 거예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춘기 시절, 어린 시절 이렇게 깨달은 거는 첫 번째의 재능, 내가 남들 앞에서 떨지 않고 이야기를 잘하는구나. 오히려 힘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에너지를 받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세 번째는 남다른 감수성이 있구나. 그런 세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그 세 가지가 모여서 지금 배우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영 틀린 방향으로 가진 않았죠. 정말 그것들이 재능이 돼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으세요? 재능이라는 거는 우리 한번 눈 감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즐겨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 재능이란 건 타고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뭐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 가진 재능이니까. 재능은 다 다른 거고, 우리 외모가 전 세계에서 단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가진 각자의 재능도 좀 비슷할지언정 각자가 가진 색깔이 다 다르고,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단지 비교할 것은 어제의 나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오늘의 내가 어떤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재능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될까? 자,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재능은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재능의 씨앗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탁 내려온 것 같아.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신이 내려주신 거다. 각자에게 신이 주신 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노력의 산물이 아닌, 그것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겠지만은 씨앗은 분명히 우리가 노력해서 갖고 노력해서 가지는 게 아니다. 그렇기에 재능을 대하는 자세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말 재능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좀 두 번째는 고리타분한 표현이긴 한데 겸손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 재능을 대할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가끔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각자의 재능이 모여 세상의 아름다운 구석구석들을 이루고 있고 형성하고 있고, 그것은 그렇기에 각각의 기능이다. 재능은 기능인 거예요. 모두가 가진 재능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너와 내가 각각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을 수 있는 마음은 너와 내가 함께 있을 때 우월감을 가지는 거. 타고났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세상 속에서 기능이 다 모여야 세상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와 내가 있을 때 우월감을 가지는 거, 그건 좀 안타까운 마음이다. 자칫하면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자격지심을 가지는 것, 너와 내가 있을 때 자격지심을 가지는 것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가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캐릭터를 대할 때 또는 무대에 설 때 이렇게 영감이라는 게 떠오르거든요. 이 영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영감이 딱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또한 내가 영감을 가진다라는 것은 재능이고, 내가 영감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그저 뭐 우월감이나 자격지심 느낄 필요 없이 폭넓은 정신세계를 구현해 나가는 게 제가 아티스트로서 가져야 할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각자 재능이 있고 기능이 있으니까 서로의 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또 저녁 먹을 시간이네요. 오전에는 좀 요 며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우리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